마지막 코너 절대 전략입니다. 오늘 상승세가 후반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뻗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를 내다보면서 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좀 한마디로 알려주시겠어요? 시장의 키를 가진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평소에도 4개의 섹터를 강조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배터리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핵심이 될 만한 종목군들에서 오늘장 뭔가 좀 팁을 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시장에 지금 중요한 이 키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263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수보다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된다 해서 제가 9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시장보다 먼저 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이 디레인 가격, 이 바닥 신호에 대한 시장 컨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런 흐름들이 나왔던 겁니다. 저 자리가 이제 낸드가 적자 났었을 때 밸류거든요. 요때 반도체 디램 고정 가격, DDR4 고정 가격이 약 3.7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격이 4.2달러 정도 됐었고요. 3.7달러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저 정도면은 터닝 포인트가 이제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좀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2,000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전저점 붕괴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좀 전략을 제시한 지 한 3개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0만 5,500원,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1,500원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잘 보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돌아섰고, 그리고 지수가 무너지는 구간에서도 저점을 좀 높이면서 갔었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겼던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1월 말 신용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청산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러시아 침공이 있었던 2월 말 요 구간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잘 버텼다 이거죠. 그런데 지수는 오히려 횡보세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가격 조정이 지수보다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리드했던 하이닉스였는데 갑자기 시장보다 약해진 거죠. 대장이 갑자기 힘이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라도 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었느냐라고 살펴보면 디램 가격 조정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3.7달러에서 3.4달러 정도 됐으니까 저것만 가지고서 SK 하이닉스의 조정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2.8달러보다 높으니까요. 2.8달러 이상이면 SK 하이닉스는 비즈니스가 6조는 버는 구조고, 낸드도 적자가 아니라 이제 낸드가 흑자로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키옥시하고 SK 하이닉스 관련되어서 낸드 점유율 관련된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거 겉이에요, 겉. 본질하고 단 0.0000001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저거 아니에요. 다른 요인입니다. 서버 쪽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그거 지금 안 나올걸요? 뉴스 찾아봤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어제 대규모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뉴스로 나오든지, 뉴스로 나와서 신문을 도배해서 이걸 퍼뜨리든지,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든지,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SK 하이닉스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기다렸다가 정말 좋은 가격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10만 원 이상에서 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98,000원, 88,000원 이 가격 두 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000원이라는 가격하고 88,000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요 당시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왔었을 때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악재가 나와야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신호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고, 그 신문이 없다면, 그러니까 언론을 동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청산되는 이런 과정들이 언론을 동반한 악재로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 전략 방송 잘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그 가격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매한 자리에서 승부 볼 필요 없고, 그죠? 좋은 가격에 있었던 주식들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결과가 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에 좀 횡보세는 있었지만 뭐 솔브레인도 21만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한솔케미칼도 22만 원, 23만 원, 그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것도 한 3만 7천 원대 추천드리는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저는 이제 수익 확보하면서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원익 아이피스, 요거는 제가 이기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이제 3만 8천 원대, 2만 6천 원대잖아요. 요건 전략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면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따라가지 말고 폭락할 때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위메이드, 이거 꽤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6만 9천 원대 붕괴되고 나서 한 25%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만 4천 원대, 이것도 폭락했다가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뭐 카카오 게임즈, 또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홈런을 터뜨리기보다는 수익을 좀 병행하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을 노리셔라. 뭐 넷마블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11만 원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반등 나올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최소한 얼마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9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남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9만 원 붕괴되고 나서 7만 1,200원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8만 6,600원. 이번에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톤다운 시켜야 될 거고, 8만 1,600원이 앞으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8만 1,600원 이하에서는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포인트를 좀 늘어도 되겠구나. 다만 홈런이 아니라 안타를 노리는 전략을 병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반도체 가운데서는 하이닉스가 있으면,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주식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가 거의 양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가려면 비주도 산업군들로만은 주도 산업군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도 산업군 쪽으로 이 자금을 순환매를 시키려면 배터리를 톤다운 시키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톤다운 시키든지 해야 언택트가 올라가고 게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배터리 내 순환매가 저는 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넘치는 시장이 아니니까. 돌고 돈다 이거죠. 그 주도 섹터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바로미터 중심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42만 원 방어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42만 원대 방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을 때는 35만 원대하고 39만 원대 붕괴 드렸을 때 추천을 좀 드렸었죠. 이건 운이 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중요한 건 39만 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42만 원대의 방어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서 시장이 이 박스를 유지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시장이 무너지는 이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유럽 쪽,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0기가와트시 쪽으로 갈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110기가와트시 기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도 GM하고의 관계가 워낙 좋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테슬라가 붙은 형국으로 가서 최소한 120기가 이상의 와트시를 생산을 해서 계획했던 대로 간다면 155기가와트시에서 250기가와트시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에
최소한 한 250기가와트 정도의 이 캐파는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기대감을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밸류로 환산할 수 있어요. 42만 원이라는 얘기는 밸류를 주려고 한 거구나. 기대감을 버릴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2만 원대 방어가 이제 잘 보세요. 방어가 되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양극재 업체, 그다음에 동박, 그다음에 전해질 업체들 사이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심판이고 LNF나 SK나 포스코 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와 첨보, 엔캠 주식들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환매 돌리는 형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약간의 뭐 시속 게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